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0월의 마지막 날 또 증시가 매우 끔찍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11월부터는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뭔지 등 여러 가지 경제 소식을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올랐는데 왜? 오늘 증시를 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을 듯합니다. 아니 길이 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분명 상승 마감한 거 봤어.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바로 그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좋은 와중에 테슬라는 혼자 지하실을 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당연하게도 2차 전지는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파나소닉이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 말인즉슨 테슬라의 고가 트림에 사용되던 파나소닉의 배터리, 이거를 줄인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은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고 있지 않구나,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지금까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2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덩달아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에도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코스피에도 이제 LG엔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프챔 등등 요런 친구들이 시가총액 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 1, 2%도 아니고 4%, 5%씩 하락하니까 코스피도 당연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 기아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저 기릿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증시가 안 좋을 때 꼭 와서 말씀하시는데, 저 기릿은 솔직히 국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딱 하나에서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건 바로 테슬라와 현기차의 가치 차이죠. 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현기차는 현대기아 합쳐서 영업이익이 무려 30조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아차보다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무려 1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그냥 지금 갖다 팔고 기아차를 16개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아니 야 실적은 기아가 더 좋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 봇이라든지, 그리고 우주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이 담겨 있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야 16배 차이가 말이 되냐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단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현상이 빠르게 붙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도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고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가정 플러스 주주환원 정책도 최소한 미국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테슬라도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속이 더 터지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슬슬 공모주 손실 가능성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공모주가 4개가 있는데, BI 매트릭스, 메가터치, 컨테, 큐로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는 청약하시고 컨텍과 큐로셀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슬슬 시장도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주관사와 기업이 욕심을 내는 게 아주 디폴트 값으로 탐욕을 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기릿이 진짜 입김이 세가지고 개인 투자자를 한 몸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은 싹 다 보이콧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하지만 우리는 사실 개별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 좀 부려서 우리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커피값 먹는다고 생각하고 청약하지 이런 마음으로 일단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길이마저 이번 주 공모주부터도 수수료 떼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혹은 진짜 손실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이런 가능성까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싹 다 패스를 하셔도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커피값 정도의 수익밖에 기대가 안 되고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청약할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되면은 또다시 이제 공모주 청약할 때마다 몇만 원씩 먹는 그런 때가 오면은 또다시 저 기리시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기르분들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기리스는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청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공모주를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1년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약하는 모든 게 다 수익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손실 보더라도 다른 거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는 청약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큐로셀과 SY 스틸텍 이야기만 쓱 보도록 할게요. 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큐로셀을 지금 알려드리자면은 수요 예측 21대1 참여 기간 590으로 매우 낮은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공모가 하단이 29,8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확 낮춰서 이거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증시도 안 좋고 바이오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SY 스틸텍 이 친구는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참여 기간 1933개, 경쟁률 1113대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기리스는 딱 커피값만 노리고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관평가 시작. 결국 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관평가가 시작되었고 일단 지금 2차전지 가치가 난리가 난 마당에 절대 호평이 나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보여주는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또 에코프로 친구들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걱정이 계속 나올 듯 합니다. 다만 11월부터 반전의 가능성도 있겠죠. 갑자기 2차전지가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강하게 쏴준다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기관들은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데이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월 증시는 끔찍. 코스피는 10월달에 무려 7.5%나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2.5%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지수가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레버리지만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무려 30%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계좌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와중에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나라를 보면은 3% 정도만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온도차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뭐 한국장 리스크 그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그냥 2차 전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 그다음에 중순까지 2차 전지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2차 전지가 대장주가 뭐 반토막이 그냥 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대로 뱉어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와중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코스닥이 10% 넘게 하락한 다음 달에는 대부분 양봉 혹은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그래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확률이 또 높기도 하고요. 당장 내일부터 뭐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부터 좋아지는 그런 마법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500 다시 회복한다. 오늘 2300이 깨져버린 코스피 그런데 2500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뷰는 바로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반도체 업황 개선, 중국 정책 모멘텀, 외국인 매수 등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코스피는 2500선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점 매수에 만약에 나선다면은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가 11월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채권 금리 우리가 10년물을 계속 째려보다가 얘가 좀 빠르게 안정되면서 증시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인터넷 뭐 예를 들어 네카오가 있고 2차 전지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그 친구들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채권과 증시 방향을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음료 수출 역대 최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와 주류를 제외한 한국 음료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7,100억으로 작년 대비 6.3%가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잘 팔리니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음료까지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K-팝과 드라마로 한국 문화가 확산되며 게다가 이 와중에 한국 음료가 건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SNS 안에서는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기도 하는 등 한국 음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료를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바로 중국이 28%, 미국이 13%로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 음료 수출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여기는 또 악재야. 누가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릿은 2차전지랑 카카오 안티다 라고 할 정도로 최근 이 두 개의 악재 소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 기릿은 어떠한 주식을 보면은 이거는 살만한 주식, 이거는 팔만한 주식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저 기릿은 절대 억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소식만 가져오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굳이 뭐 안티라든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주식, 뭐 예를 들어 카카오라고 할게요. 저 기릿이 오늘 갑자기 이게 저점인 것 같아. 카카오를 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카카오가 너무 좋아 미치겠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내가 카카오 들고 있다가 손절을 치던지 익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 가지 뭐 섹터를 찍고 한 가지 주식을 찍어서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최근 들어 뭐 가끔 이렇게 농담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의 변호를 해봤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악재가 나왔나 봤더니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회계 조작 의혹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부풀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경영진부터 회계 법인까지 싹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님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빨리 해결돼서 다시 카카오가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아이폰 판매 감소. 9월 아이폰 15 판매량이 작년 대비 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와 화웨이 돌풍이 맞물리며 전작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는데 그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거겠죠.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아이폰의 협력업체 폭스콘을 세무조사하는 등 아이폰에 대한 압박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한편 이 와중에 뭐 풍선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화웨이가 8월에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출시 한 달 만에 150만 대가 팔리며 전작의 2배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은 무서운 나라라는 걸 느낍니다. 한번 찍으면은 넘어질 때까지 도끼질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만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후로 아이폰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애플의 실적이 걱정이 조금씩 되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포스코 파업 막았다. 어제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창산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타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했던 자동차 조선업계도 한시름 돋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인증 중고차 SK 렌터카도 뛰어든다. 현대차가 스타트를 끈 차 다른 대기업들도 인증 중고차 사업에 하나둘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SK 렌터카도 화성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열고 파일럿 출시를 할 예정이며 월 100대 규모의 시범 판매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SK 렌터카가 보유한 차량 중 무사고, 연식 4년 미만, 주행거리 8만 킬로 미만 차량을 상품화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렌터카는 렌털 기간 동안 정비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점검과 소모품을 교체해온 차량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며 또한 구매 뒤 7일 내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싹 다 쳐내야겠죠. 리딩방 다음 타겟 학원가를 타겟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200여 개의 세금을 추징했던 국세청이 다음 타겟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 호황 병역 및 가담업체 12명과 코인 및 리딩방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 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르분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러한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리딩방 이런 거 가입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금 2,000달러 돌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걱정 등에 힘입어 금값이 2,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같이 오르는 건 당연히 유가 그리고 비트코인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인버스적 성격으로 금, 비트코인, 유가 관련주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전쟁 소식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걱정이 남아있긴 한데 하지만 뭐 러시아 전쟁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야 조금 시끌시끌했지 나중에는 전쟁 소식은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빨리 무뎌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 부산은 게임의 도시. 혹시 롤 좋아하시나요? 지금 한국에서는 롤드컵이 열리고 있고 11월 초에는 부산에서 롤드컵 8강부터 4강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T1 팀인데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식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바로 16일부터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인데 여기서는 여러 게임 회사, NC, 스마게 등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박살난 게임주의 기대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게임주에 관심이 있고 부산 근처에 사신다면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걸그룹 데뷔까지 얼마나 들까요? 저 기릿이 걸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한가 봤더니 걸그룹은 선발, 춤, 노래, 연기 연습, 외국어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 그리고 숙소와 생활비 요렇게 다 해서 거의 보통 5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데뷔 전까지예요. 데뷔 후가 아닙니다. 데뷔 전까지가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며 물론 데뷔 후에도 헤어, 메이크업, 의상, 이동 등 들어가는 돈이 따로 발생하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들어가는 유지비가 월 3천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절대 저기를 쓴 걸그룹을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50억을 투입해도 적자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걸그룹들이 정말 많겠죠. 물론 뉴진스 같이 초대박 대형 신인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성공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거의 로또 같은 확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은 3년에서 4년이 지나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우리가 가끔 방송 보면은 아직까지 뭐 정산 못 받았어요 이런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엔터주도 절대 그냥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대체제.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AI 업체들은 진짜 없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난리라고 하는데 하지만 네이버에서 엔비디아 GPU 대체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인텔의 CPU를 사용을 했다고 하며 아니 길이 내가 예전에 그때 공부했을 때 AI 쪽에 사용하려면 CPU보다 GPU가 훨씬 더 좋다고 배웠어. 물론 맞습니다. GPU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 올해 주가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술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인텔은 솔루션을 도입해 성능을 높여 CPU도 GPU처럼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사전 테스트를 한 후 최근 서비스에 적용을 했다고 하며 덕분에 네이버는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오른 GPU 대신 인텔의 CPU를 사용하면서 운영비도 훨씬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호재겠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0월달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도 계좌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11월부터는 당연히 다르길 꼭 기대하고 한번 내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